안녕하세요. 미스터 리플입니다. 지난주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8월 14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공개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크립토 자금 조달에 관한 새 규정을 표결에 올릴지 말지. 이 회의 불과 나흘 전에 잡힌 회의였습니다. 공지가 뜨자 블룸버그 제목이 이렇게 나왔죠. 클래리티가 멈추자 SEC가 직접 움직인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자 회의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공식 사유는 일정상의 문제였고 새 날짜는 없었습니다. 직접 가겠다고 예고하고 나흘 만에 접은 겁니다. 보통 이러면 나쁜 소식입니다. 규제가 또 미뤄졌다. 미국은 아직 멀었다. 이런 해석이 따라붙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 취소를 좋은 신호로 읽었습니다. 회의가 취소됐는데 좋은 신호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취소에서 시작해서 다음 주 백악관에서 열리는 회동과 그 다음 날 열리는 또 하나의 회의와 9월 15일에 걸려있는 표결까지 지금 워싱턴에서 잡혀있는 일정들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 따라가고 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연기가 아니라 순서라고 봅니다.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2025년 7월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계획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름이 프로젝트 크립토입니다. 당시에도 꽤 시끄러웠던 발표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겁니다. 핵심은 혁신 면제라는 장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은 기존 증권 규정을 전부 지키지 않아도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몇 가지 원칙만 지켜라. 적용 범위로 거론된 것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코인 공개, 에어드랍, 그리고 토큰화된 증권의 블록체인, 거래 실험까지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사실상 막혀있던 것들입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면 의회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든 말든 SEC가 자기 권한으로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애킨스는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그림은 이랬습니다. SEC가 선두에서 혼자 치고 나간다. 의회는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와도 간다. 그런데 1월이 왔고 시행은 없었습니다.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또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주 사이에 두 개가 같이 멈췄습니다. 토큰화 혁신 면제는 또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자금 조달 규정은 표결 회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혼자 가겠다던 기관이 걸음을 멈춘 겁니다. 왜일까요? 이 중에 혁신 면제의 연기를 다룬 보도에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뜻밖입니다. 지금 상원에서 협상 중인 클래리티 법안에는 1만 505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토큰화된 증권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여기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타협안이 오가는 중인데요. 코인데스크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로는 SEC가 지금 혁신 면제를 내놓으면 그 타협을 방해할 수 있어서 미뤘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시죠. 못해서 미룬 게 아닙니다. 안 해서 미룬 겁니다. 자기가 움직이면 다른 쪽 판이 흔들리니까 그 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월가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대형 금융사들의 협회는 이런 큰 변화라면 면제가 아니라 정식 규정 제정으로 가야 한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도 반영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혼자 치고 나가던 SEC가 이제는 순서를 지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영위는 보통 일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기다리느라 미루는 연기는 반대입니다. 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순서는 누가 짰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력이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셀리그. 지금 CFTC, 그러니까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A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의 경력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2014년에 CFTC에서 위원 보좌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10년을 로펌에서 크립토와 파생 상품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SEC 위원장 애킨스가 그를 데려갑니다.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수석 변호사로요. 거기서 그가 맡은 일이 뭐였는지가 핵심입니다. SEC와 CFTC 두 기관의 규제 체계를 조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SEC 쪽 테이블에 앉아서요. 그리고 몇 달 뒤 트럼프가 그를 지명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CFTC의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크립토를 두고 10년 넘게 싸워온 두 기관이 있는데 한쪽 수장은 애킨스고 다른 쪽 수장은 애킨스의 수석 변호사였던 사람입니다. 싸우던 두 기관의 지휘석에 같은 팀이 앉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7월에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클래리티 영상에서 다뤘던 그 발언입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이건 반드시 끝내야 한다. 순서를 짠 사람인지는 몰라도 순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이게 말뿐인 그림이 아니라는 증거가 올해 3월에 나왔습니다. 3월 17일 SEC와 CFTC가 공동 해석을 발표합니다. 두 기관이 같이 하나의 문서로요. 내용은 토큰을 5범주로 나누는 분류 체계였습니다.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지털 증권. 그리고 이 문서에서 주요 자산 여럿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증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두 기관은 관할을 두고 다퉈왔습니다. 이건 증권이다. 아니다. 상품이다. 그 싸움이 소송이 되고 소송이 산업 전체를 얼렸습니다. 리플이 그 한복판에 있었죠. 그 두 기관이 이제 한 문서에 같이 서명을 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올해 가장 저평가된 사건 중 하나라고 봅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집행기관들은 이미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회의 조명이 켜지기 전에 조명 콘솔부터 하나로 합쳐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8월 19일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회동이 하나 열립니다. 크립토와 예측 시장 업계를 부른 자리입니다. 이 회동은 폴리티코가 처음 보도했고 참석 예상 명단은 세마포가 전했습니다. 명단을 보시죠. 코인베이스, 리플, 에이식스틴지, 체인링크, 예측 시장의 칼시, 투자사 패러다임, 그리고 코인데스크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SEC의 애킨스와 CFTC의 셀리그, 재무장관 베센트까지 배석 가능성이 거론됐고요. 명단과 의제는 아직 확정 발표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다만 구도만 보십시오. 방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전부 한 방에 모입니다. 혼자 가다 멈춘 SEC의 수장, 순서를 아는 CFTC의 수장, 그리고 그 순서의 수혜자가 될 회사들, 리플이 이 명단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20일, 이번에는 CFTC가 무대에 오릅니다. 셀리그가 만든 혁신자문위원회의 창립회의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로 중계됩니다. CFTC가 공식 보도자료로 밝힌 크립토 의제가 3가지입니다. 주별로 쪼개진 라이선스 문제, 연방 차원의 시장 구조,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 연방 시장 구조. 이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다루는 그 주제입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곳이냐면 셀리그가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만든 35인 패널입니다. 크립토 회사 대표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기관이 산업을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앉히는 자리로 설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의 배치가 이렇게 됩니다. 화요일에 백악관이 업계를 모아서 이야기를 듣고 수요일에 CFTC가 공개 무대에서 시장 구조를 논의합니다.
하루 차이로 붙어 있는 이 두 일정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회동이 처음부터 CFTC 회의의 사전 모임 격으로 잡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준비가 기다리는 게 뭘까요?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8월에 표결까지 못 간 이유는 법안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윤리 조항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크립토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넣자는 건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걸립니다. 민주당은 더 강한 장치를 요구했고 협상은 초당적 패키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휴회 직전까지 백악관이 이 패키지에 그린라이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아까 겉과 붙여보시죠. 상원이 기다리는 건 백악관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백악관이 다음 주에 업계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무엇이 걸려 있는지는 압니다. 지금 이 판에서 아직 안 나온 Q 사인은 하나뿐이고 그걸 쥔 곳이 회동을 소집한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판돈을 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판돈을 보겠습니다. 폴리마켓에는 클래리티가 올해 서명까지 갈 확률에 돈을 거는 시장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80%대였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미뤄지고 또 미뤄지면서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회동이 보도되자 하루 만에 21%로 올라왔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21%는 여전히 낮은 숫자입니다. 판도는 아직 통과를 믿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몇 달 내내 한쪽으로만 가던 숫자가 회의 하나 잡혔다는 보도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을 건 사람들도 이 회동을 그냥 사진 찍는 자리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일정을 한 장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공연으로 치면 큐시트입니다. 8월 14일 SEC가 회의를 취소하고 자기 순서를 뒤로 뺐습니다. 8월 19일 백악관이 업계와 규제 수장들을 한 방에 모읍니다. 8월 20일 CFTC가 공개 무대에서 연방시장 구조를 논의합니다. 9월 14일 상원이 복귀합니다. 9월 15일 복귀 다음 날 클래리티 절차 표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신청된 일정입니다. 원내대표가 휴회 직전에 걸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순서를 양보했던 SEC의 혁신 면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것들을 붙이면 그림이 더 커집니다. 연준은 새 결제계좌 심사를 12월까지 잡아뒀고 대형은행들의 토큰 결제망은 2027년 상반기에 열립니다. 그리고 워싱턴 밖에서도 표결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 영상들에서 다뤘던 원장 쪽 이야기죠. 기관용 기능들을 켜자는 어멘드먼트가 지금 검증인들의 찬성을 모으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레일은 기관을 태울 준비를 합니다. 서로 약속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같습니다. 전부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무대 위 출연진이 각자 자기 큐를 받은 것처럼요. 그런데 이 시계가 미국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서양 건너에서도 같은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트럼프가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조용히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와 영국 재무장관 리브스가 함께 세운 환대서양 태스크포스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7월 15일 이 태스크포스가 두 나라 재무부 공동 명의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1년 동안 국경을 넘는 토큰화 거래를 실제로 테스트하라. 그리고 규제 접근법을 맞춰라. 문서가 지목한 기관이 넷입니다. 영국 쪽은 영란은행과 FCA, 미국 쪽은 CFTC와 SEC, 방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그 두 기관이 이번엔
대서양 건너편 파트너까지 지정받은 겁니다. 셀리그가 국내에서 하던 조화 작업의 국제판인 셈이죠. 영국 쪽 일정도 맞물립니다. FCA의 크립토 인가 접수 개시가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상원 표결과 같은 달입니다. 하나 더, 이 태스크포스를 만든 베센트 8월 19일 백악관 회동에 배석 가능성이 보도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모든 소동의 바탕을 짚고 가겠습니다. 애초에 SEC 관할이냐 CFTC 관할이냐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분류는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그 자산이 살게 될 법의 나라를 정하는 일입니다. 국적 같은 거죠.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의 나라에 삽니다. 증권이라는 건 누군가의 약속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행자가 공시를 해야 하고 파는 쪽은 등록을 해야 하고 유통 경로가 통제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법무팀이 허락하기 전까지 손을 못 대는 자산이 됩니다.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의 나라에 삽니다. 금, 석유, 밀의 나라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자산 그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라서 현물 시장이 열려 있고 그 위에 선물과 ETF 같은 기관용 인프라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크립토는 80년 된 기준으로 이걸 판정해 왔습니다. 하위 테스트라고 1946년 오렌지 농장 소송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토크마다 이 잣대를 소송으로 다시 재다 보니 같은 자산이 재판마다 국적이 흔들렸습니다. 클래리티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소송이 아니라 법으로 기준표를 정하고 디지털 상품의 나라는 CFTC로 확정하는 것. 우리 자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이 큐시트에서 XRP가 받는 게 뭘까요? 클래리티가 통과되면 XRP의 상품 분류가 연방 법률에 박힙니다. 지금도 판결과 기관 해석으로 상품 취급을 받고 있지만 법률과 해석은 무게가 다릅니다. 해석은 다음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고 법률은 의회를 다시 통과해야 뒤집힙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그 갈림에서 XRP의 국적은 상품의 나라로 확정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와 은행 신탁이 기다리는 게 바로 이 확정성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지위가 행정부 따라 출렁이는 자산은 그들의 내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3월의 공동분류에서 이미 예고편은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걸 법으로 못 박는 일이고 그 표결이 9월 15일에 시작됩니다. 덧붙이면 8월 19일 백악관 명단에 리플이 있다는 건 이 회사가 그 마지막 단계의 논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 SEC에 제소당했던 회사가요. 6년 만에 자리가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다 짜여 있는 것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만 2번 밀렸습니다.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그때마다 이번엔 된다는 말이 돌았고 그때마다 안 됐습니다. 9월 15일 표결도 절차 표결입니다. 통과 표결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할지를 묻는 관문이죠. 여기를 넘어도 갈 길이 남습니다. 윤리조항 협상이 다시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21%라는 판돈이 말해주듯 시장의 기본 가정은 아직 회의적입니다. 원장 쪽 표결도 검증인 80%의 벽이 있고 과거에 부결된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곧 순서라는 오늘의 프레임 자체가 제 해석입니다. 1만 505조 때문에 미뤘다는 건 보도된 사실이지만 그걸 큐시트로 읽는 건 저의 읽기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이 판에 주요 기관들이 서로를 기다리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 서로 무관하게 흩어져 있던 시절과는 확실히 다른 동작이라는 것, 무너지는 판에서는 아무도 남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가겠다던 SEC가 멈췄습니다. 이유는 다른 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싸우던 두 규제기관의 지휘석에는 같은 팀이 앉았고 두 기관은 이미 3월에 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백악관이 업계를 모으고 수요일에
CFTC가 첫 공개 무대를 엽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표결이 잡혀 있습니다. 클래리티가 통과되면 XRP의 상품 분류는 연방 법률이 됩니다. 행정부가 바뀌어도 뒤집기 어려운 확정성, 연기금과 신탁이 몇 년째 기다려온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무대는 어둡습니다. 가격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연장에서 조명이 꺼져 있는 시간은 두 종류입니다. 공연이 없어서 꺼진 것과 막이 오르기 직전이라 꺼둔 것. 저는 지금이 어느 쪽인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대 뒤에서 출연진이 전부 제자리에 서 있다는 것까지는 오늘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기능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조명이 켜져야 생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